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제로 크러스트 보안입니다. IT 보안에 어느 정도 익숙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개념을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목표는 제로 트러스트가 도대체 뭐고 왜 지금 이게 중요한지 그걸 명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보통 방화벽 같은 경계를 딱 세워놓고 그 안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나 원격 근무가 확 늘면서 이 방식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아졌어요. 왜 기존 모델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예전엔 그 경계가 중요했죠. 근데 지금은 업무 환경 자체가 클라우드, 또 모바일 기기, 심지어 IoT까지 막 쓰면서 엄청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경계라는 게 사실상 좀 모호해진 거죠. 이러다 보니까 내부자 위협이나 아니면 이미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버린 공격자를 막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기존 경계 기반 보안 모델의 어떤 약점들이 그대로 노출된 셈이죠. 그래서 이제 2010년에 포레스터 리서치에서 존 킨더바그가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제안하게 된 거고요. 이게 이제는 NISP SP800-207 같은 국제 표준으로도 떡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구현을 위한 어떤 공신력 있는 지침도 마련됐다는 뜻이죠. 아, 표준어까지 중요성이 느껴지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그 핵심 철학, 자료들 보니까 계속 나오는 말이 있던데요.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 이거 맞죠? 네,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네트워크 안이든 밖이든 사용자든 기기든 어떤 것도 기본적으로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모든 접근 요청 하나하나에 대해서 신원, 기기 상태, 위치, 행동 패턴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매번 아주 엄격하게 검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권한은 딱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만 주고 모든 활동을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예전처럼 그냥 내부망에 있네. 그럼 괜찮겠지. 이런 식의 암묵적인 신뢰는 아예 없애는 거예요. 아, 내부망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믿지 않는다. 정말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네요. 근데 그 최소 권한 원칙이요. 자료 보니까 실제 적용은 좀 까다롭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너무 제한하면 또 일하기 불편하고. 네, 이 원칙들을 실제로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는 게 중요해요. 몇 가지 핵심 원칙을 좀 살펴보면요. 첫째는 지속적 검증이에요. 말 그대로 계속 검증하는 거죠. 한번 로그인 성공했다고 끝이 아니라 자원에 접근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아, 매번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하신 최소 권한 원칙. 업무에 꼭 필요한 정말 최소한의 자원에만 접근할 수 있게 권한을 아주 잘게 쪼개서 주는 거죠. 이게 구현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불필요한 정보 노출이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아예 막아버리는 효과가 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해 가정. 이건 좀 사고방식의 전환인데요. 우리 시스템 어딘가는 이미 뚫렸을 수도 있다. 이걸 가정하고 보안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미 뚫렸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자료에도 나온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같은 기술인데요. 네트워크를 아주 작은 단위로 잘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한 부분이 침해되더라도 피해가 전체 시스템으로 확 퍼지는 걸 막을 수 있겠죠. 단순히 침입 자체를 막는 걸 넘어서 침입이 일어났을 때 그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와, 접근 방식이 정말 다르네요. 이런 원칙들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료에 보니까 MFA니, ZTNA니 하는 용어들이 자주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기술적인 요소들이 당연히 중요하죠. 일단 사용자 인증을 강화해야 하니까 다중인증, MFA, 비밀번호 말고도 앱 알림이나 지문 같은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거의 기본이죠. 네. 그리고 특히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ZTNA, 이게 기존 VPN을 대체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 VPN 대체요? 네. VPN은 한번 접속하면 좀 넓은 범위의 네트워크 접근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ZTNA는 달라요. 인증된 사용자나 기기라고 해도 딱 필요한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에만 건별로 접근 권한을 주는 방식입니다. 훨씬 더 세밀하게 통제가 가능해서 요즘 같은 클라우드나 원격 근무 환경에 정말 잘 맞죠. 그리고 사용자 계정하고 접근 권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IAM,
즉 아이덴티티 앤드 액세스 매니지먼트 솔루션도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아주 핵심적인 기반 기술이고요. 들어보니까 구글의 비욘드 코오프나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같은 큰 기업들이 이미 이걸 도입해서 쓰고 있다는 점도 되게 인상 깊어요. 이런 걸 보면 제로 트러스트가 이제 정말 대세가 된다고 봐야 할까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죠. 제로 트러스트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고요.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거의 필수적인 보안 전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용이나 원격 근무가 너무 일반화되면서 경계가 사라진 환경에서는 이게 표준 보안 모델이 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아마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위협을 분석하거나 보안 정책을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그런 기술들과 결합해서 더 정교하게 발전할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제로 트러스트는 어떤 특정 제품 이름이 아니라 아무도 아무것도 그냥 믿지 않는다. 모든 걸 항상 검증하고 권한은 최소한으로만 준다. 그리고 침해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런 전체적인 보안 전략이자 철학이군요. IT 보안 지식을 가지신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 불신에 기반한 접근법이 기존의 성벽 쌓기 같은 방어 전략이랑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시면 더 흥미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기술적으로 시스템에 잘 적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근본에 깔린 절대 신뢰하지 않고 항상 검증한다는 그 문화를요, 조직 전체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스며들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기술 도입의 문제를 넘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인식 변화, 또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까지 다 고민해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기술과 문화가 함께 가야 하는 거군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오늘 제로 트러스트 보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